자, 그러면 채권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내고 갈게요. 채권도.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채권은 배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타인의 간섭을 배제한다고 그랬잖아요. 배타성은요. 근데요, 채권은요, 특정 상대방에게만 어떤 행위를 전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특정 상대방이 아니면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배타성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이따 그림으로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일단 결론만 한번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절대권일까요? 물권처럼 아니에요. 상대권이에요. 특정 상대방에게만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대항력 없어요. 주장할 수 있다가 대항력이라고 그랬죠. 주장할 수 있다가 대항력. 그런단 말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채권.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생각하지 마시고 예전에는요. 월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임차인이. 그런데 갑자기 소유권자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자, 월세는 채권이에요. 그쵸? 특정 소유자 상대방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권리?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 누구에 대해서? 특정 상대방에 대해서. 근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상대방이. 그러면은 바뀐 사람이랑 내가 계약한 적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바뀐 소유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 나가라 해버리면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증금 달라고도 못해요. 왜? 내가 계약한 특정 상대방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주인이 와갖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약했던 특정 상대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감이 오시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양도성. 양도성은 세무입니다. 채권은요, 팔 수도 있고요, 못 팔 수도 있어요. 양도할 수도 있고, 양도 못 할 수도 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갖고요. 갑이 을에게 한 2억 정도를 빌려준 거예요. 누가? 갑이 을에게. 이때 빌려주는 계약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 금전, 돈을 소비, 쓰라고 빌려주는 계약이래요. 오케이? 그리고 2억을 빌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하면서 2015년 3월 1일까지 돈을 갚아라.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3월 1일이 드디어 도래한 거죠. 자, 이때는 을한테 이제 어떤 의무가 생기죠? 을은 채무자죠. 갑은 채권자죠. 갑은 채권자예요. 을은 채무자예요. 특정 상대방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무슨 권리? 3월 1일이 됐으니까 너 내 돈 2억 다시 갖고 와. 을은 채무자예요. 무슨 채무요? 3월 1일이 되면은 받았던 돈을 다시 갚아야 되는 채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상대방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갑이 을한테 야, 3월 1일이 됐으니까 이제 내 돈 줘야지. 너의 채무를 변제하렴. 변제는 이제 갚아라. 변제하렴 했는데 을이 알았어. 너한테 돈을 주려고 내가 지금 5천만 원이래. 2억을 준비해놨거든. 그런데 네가 좀 가지러 와라. 했는데 갑자기 그 5천만 원을 병이라는 사람이 을을 찾아가갖고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을은요 여러 사람한테 돈을 빌렸고 지금 돈을 갚을 채무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갑한테 줄 돈만 딱 준비해뒀던 거예요. 정말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만큼 돈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갑과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병이 와갖고 확 뺏어가 버린 거예요, 이 돈을. 그래서 갑이 을을 찾아갔죠. 그러면 갑이 을을 찾아갔겠죠. 그때 을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너한테 돈을 주려고 2억을 준비해뒀는데 사실은 이게 너 줄 돈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내가 또 돈을 빌렸던 사람이 와서 내 돈을 확 가지고 가버렸다. 그래 너한테 줄 돈이 없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된 거예요. 스토리 이해 가시나요? 좋아요. 그때 자, 채권은 배타성이 없다 그랬죠. 배타성이 뭐예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고 나 혼자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면 뭐에 대한 이 2억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고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특정 상대방인 을에게만 2억을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갑이 막 찾아가는 거예요. 병한테 뛰어가가지고 야, 을이 나한테 줄 돈 2억을 가지고 나한테 2억을 주려고 보관하고 있는 돈인데 네가 가지고 가면 어떡하냐, 이거 내 돈이다, 내놔라 했을 때 병이 내놔야 돼요? 안 내놔도 돼요. 안 내놔도 돼요. 왜? 병은요, 갑에 대한 재무자가 아니에요. 그쵸?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배타성이 없는 거예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지 못하는 거죠. 갑은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상대권이에요. 당연하죠. 특정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권이에요. 병에 대해서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권이죠. 대항력 있어요? 대항력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 2억 내 거니까 내놔 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장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항력 없죠. 양도성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세요. 채권은 금전 채권과요 비금전 채권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금전 채권이냐 비금전 채권이냐에 따라서 양도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양도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방법이 틀립니다. 양도를 하기 위한. 자, 보세요. 금전 채권일 때는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금전 채권일 때는 채무자의 동의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암기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 금전 채권일 때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했을 때만 가능해요. 비금전 채권일 때는요, 채무자의 동의가 있었을 때만 양도가 가능해요. 자,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금전 채권일 때는 채무자의 통지가, 금전 채권일 때는 채무자에게 통지만 해주면은 내 채권을 양도할 수가 있어요. 비금전 채권일 때는 채무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만 내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림으로 이해를 해볼게요. 보세요. 이걸 지우고, 자, 갑이 을에게 2억을 빌려주고요. 2019년 3월 1일날 돈을 갚기로 약속을 하면서 계약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아직 3월 1일이 도래가 안 됐어요. 그런데 갑이 갑자기 돈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을이 돈이 너무 급하다고 해갖고 내 현금 2억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나도 돈이 급해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급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한 거죠. 이 금전채권 3월 1일이 되면은 이 2억을 받을 수 있는 이 채권, 갑의 이 채권을 예를 들어 가지고 병한테 파는 거예요. 오케이? 양도한 거예요, 채권을. 자, 이때는 이 채권이 금전 채권이죠. 돈 빌려준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금전 채권이기 때문에 통지만 해주면 된다고요. 누구한테? 채무자인 을한테 통지를
해줬으면은 이 병은 채권으로서의 권리를 가져요. 만약에 통지를 안 해주고 그냥 급해갖고 얘한테 팔아버린 거야, 내 채권을. 팔 때는요, 2억 채권이지만 자기가 돈이 급해서 파는 거니까 나중에 얘도 채권을 사고 돈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채권은 예를 들어갖고 2억짜리인데 1억 한 7천에 1억 7천이 양도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3월 1일이 도래했을 때 병이 을을 찾아가는 거죠. 내가 갑에게 채권을 2억짜리 채권을 샀다. 그러니까 2억 나한테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갑이 양도할 당시에 을한테 통지를 안 해줬어요. 그러면 을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채권 양도 효력이 발생 안 하는 거예요. 통지를 안 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나는 갑이랑 계약을 했다. 나는 그리고 특정 상대방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갑한테 갚을 의무가 있다. 왜 네가 와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냐. 못 준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통지를 했다고 하면은 병은 을한테 2억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효력이 생기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양도성은 세모인 거예요. 조건이 붙으니까. 그리고 비금전 채권일 때 동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해볼게요.